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막내 동생이 받을 재산을 날로 먹겠다는 장남이 개망신을 당하고 쫓겨난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유치원생 아들 둘 키우고 있는 가장입니다. 맞벌이하며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남보다 못한 형이 하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부모님 살아계시는 동안 큰형을 보고 살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말하는 대로 부모님이 안 계시게 되면 그냥 남남이 될 것 같네요. 저는 삼형제로 위로 형이 2명 있습니다. 큰형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작은형은 저와 3살 차이가 납니다. 어려서부터 큰형은 저희를 보살펴주는 느낌의 형이었고 작은형은 저와 함께 자란 느낌의 형이었습니다. 부모님의 교육으로 큰형의 말은 곧 법이었습니다. 작은형과 저는 큰형에게 절대 복종을 하도록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옆집 사는 고모가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생이었던 어느 날 고모는 사촌들에게 라면을 끓여서 먹이고 있었습니다. 저와 작은형은 사촌들이 먹는 라면을 먹고 싶어서 쳐다보고 있는데 어찌 된 것인지 고모라는 사람은 저희 형제에게 라면을 먹어보라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큰형은 저희에게 소리를 지르며 집에 가자고 했습니다. 저와 작은형은 라면을 먹고 싶었지만 얼굴이 새빨개지며 화를 내는 큰형의 기세에 끌려오듯이 집으로 왔습니다. 큰형은 구멍가게에 가서 라면을 5개를 사가지고 와서 계란을 10개를 넣고 말없이 라면 5개를 끓였습니다. 그리고 저와 작은형에게 남기지 말고 먹으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뭐가 뭔지 모르는 철없던 나이였기 때문에 영문도 모른 채 라면 5개를 모두 먹었습니다. 당시에는 큰형의 뭔지 모를 끓어오르는 마음속 분노를 막연하게나마 느껴서 그랬던 건지 배가 불러도 꾸역꾸역 그 라면 5개를 전부 먹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작은 형과 이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동생들을 위해주는 큰형은 결혼을 하고 달라져도 너무 달라졌습니다. 어린 조카와 놀아주다가 울리기라도 하면 저를 두들겨 패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카 근처에도 가지 못하게 되었었죠. 아버지의 이런 모습을 보고 자란 조카들이라서 작은아버지인 저를 지금껏 자신보다 아래로 여기고 있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중학교에 다니던 때에 결혼을 한 큰형은 변변한 직업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교 신입생 때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아버지 이름으로 돼 있던 재산을 거의 대부분 물려받은 큰형은 전혀 일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어느 정도는 어머니께서 상속을 받으셨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이 큰형에게 상당 부분이 상속이 되었지만 아버지는 워낙에 재산이 많으셨던 분이셔서 어머니께서 소유하게 되신 재산도 그렇게 적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그 재산들을 저와 작은 형이 결혼할 때 집 한 채라도 해줄 것이라고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삼형제 모두 그런가 보다 하며 살았고요. 그리고 작은 형이 결혼하고 어머니로부터 신혼집과 어느 정도의 재산을 물려받았습니다. 큰 형이 받은 것에 비하면 작은 형이 받은 것은 10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작은 형이 받은 정도의 재산이었습니다. 작은 형이 결혼을 하고 어머니께서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남은 재산은 전부 제 것이라고 공언하듯이 굳이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께서는 저희 삼형제를 차에 태우고 땅 구경을 시켜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고향 파주 지역을 차로 돌면서 차를 잠시 세우고 저기 전봇대부터 저기 은행나무 큰 거 있는 데까지가 우리 논이다. 또 차를 타고 가다가 세우고 저기 보이는 산이 우리 산이다. 저기 보이는 언덕 아래서부터 저기 말뚝 있는 곳까지가 우리 땅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초등학생이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하나도 모르고 그저 아버지 차로 드라이브를 다니는 것에 신나기만 했습니다. 그저 기억 속에 고향 파주 지역에 우리 땅이 참 많구나 하는 정도였습니다. 큰형은 결혼을 하고 직장 생활도 별로 안 하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땅이 재개발되면서 나온 보상금으로 건물을 지어 월세를 받으며 생활을 했습니다. 큰형수는 원래도 돈을 아껴 쓸 줄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조카들이 크면서 큰형네 집은 심각할 정도로 돈 낭비를 했습니다. 지금도 저희 큰형네 집은 외제차가 세대입니다.
조카들이 대학을 다닐 때부터 외제차부터 뽑아서 타고 다니며 졸업 후에는 이 장사 저 장사를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조카들이 무슨 장사를 시작만 하면 매번 큰형은 조카가 똑똑해서 장사가 잘 된다고 말했습니다. 매번 대박을 치는 장사였고요. 하지만 그런 대박 장사가 5년도 유지가 안 될 수가 있을까요? 무슨 핑계를 대며 그 장사를 접고 다른 사업을 한다는 시기였습니다. 아버지께서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벌어 매해 땅을 사서 돌아가시면서 많은 재산을 남겨주시긴 했지만 큰형네가 써재끼는 데는 그 많은 재산도 버텨내지를 못했습니다. 10년 전쯤에 마지막으로 남은 건물마저 헐값에 팔려고 하다가 그나마 다른 땅을 팔아서 빚을 갚고 그 건물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똑똑해서 대박 장사만 하던 조카들이 변변치 않은 돈벌이를 하고 있으니 큰형과 함께 빚에 허덕이며 살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7년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와이프도 저도 공기업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 둘 다 정년이 보장되어 있어서 그리 큰 돈을 벌지는 못해도 둘이 벌며 큰 어려움 없이 살아왔습니다. 제가 결혼을 할 때 어머니는 저희에게 집을 해주시고 신혼집 근처에 작은 집을 얻어 혼자 사셨습니다. 그리고 2년 만에 합가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이제 어머니에게 남은 재산은 제천에 있는 농지 하나가 전부입니다. 제가 대학생이었을 때 어머니와 저희 공동 명의로 되어 있던 대화역 뒤편의 농지가 개발이 되면서 나온 보상금으로 제천에 개발이 빨리 될 것이라는 곳에 사둔 땅이었습니다. 저와 어머니 공동 명의로 샀고요. 그 땅은 어머니 돌아가시면 저희 단독 명의로 하는 것으로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작년 설날이었습니다. 본가의 제사와 차례는 어머니의 주도로 저와 와이프가 함께 준비해 왔습니다. 큰형수는 누리는 것에만 관심이 있을 뿐 도리하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서 명절 아침에 저희 집에 옵니다. 작은 형은 사정상 차례나 제사 음식을 도와주러 올 수가 없고 대신 제사 비용을 넉넉하게 어머니에게 드립니다. 그렇게 큰형네와 작은형네 모두 모여 설날 아침 차례를 지내고 아버지 산소에 다녀와서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얘기 중에 제천 땅이 있는 지역이 재개발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큰형이 하더군요. 작은형과 작은형수님은 저에게 잘 보여야겠다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저는 작은형 부부에게 앞으로 저한테 잘 보이면 제천 땅 보상금 나오면 작은형 아이들 이름으로 강남에 건물 한 채씩 사주겠다고 농담을 하며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형수가 제천 땅은 어머니와 저희 공동 명의이니 어머니의 몫은 자기네가 가져가야 한다고 말하더군요. 제천 땅의 어머니 몫은 자기네가 물려받아서 아버지 산소를 더 좋은 곳으로 이장을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제천 땅은 막내인 저에게 주기로 했는데 무슨 소리냐고 하셨고, 큰형은 자기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것은 있지만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것은 없으니까 어머니의 재산은 장남인 자기가 물려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작은 형네와 어머니와 저 모두 큰형의 말도 안 되는 억지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작은 형수는 아주버님, 그게 어떻게 그렇게 돼요? 저희랑 아주버님네는 받을 만큼 다 받아서 어머님이 제천 땅은 항상 삼촌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라고 했습니다. 큰형은 아버지 산소 자리가 안 좋아서 형제들 일이 잘 안 풀린다고 직관이 그랬다며 후대에 장관 한 명 나올 수 있는 명당을 점 찍어둔 것이 있으니 그곳으로 아버지 산소를 이장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장남으로서 어머니 재산을 물려받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다가 제천 땅의 어머니 몫을 자기가 받아 우리 집안을 위해서 쓰겠다는데 동생들이 철딱서니 없이 불만을 가지면 안 된다고 말하더군요. 자기 말이 틀리냐고 어머니께 다그치듯이 말했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던 차에 제가 말을 꺼냈습니다. 큰형, 명당 자리로 아버지 산소 옮기려면 큰형네 차 팔고 건물 팔아서 옮기면 되겠네. 왜 내 몫으로 그래야 하는데? 라고 했습니다. 큰형이 부모님 재산의 대부분을 가져갔으니까 큰형이 가진 걸로 이장을 해야지. 라고 했더니 옛날 같으면 장남이 부모 재산을 다 받는 거고 차남 삼남의 몫은 없는 것이라며 제천 땅의 제 지분은 안 건드리는 것을 고마운 줄 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집을 받았고 제천 땅 지분도 있으니 그 외에는 받을 것이 없다고 말하더군요. 그건 형이랑 형수의 욕심에서 나온 생각이고 제천 땅은 전부 내 거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어. 형이 산소이장을 핑계를 대지만 제천 땅 엄마 지분으로 형은 대출금부터 갚겠지. 그리고 산소이장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미루다가 흐지부지 될 거고 안 봐도 뻔한 거 아니겠어? 이 말에 큰형은 막내라고 오냐오냐 했더니 배는 것이 없다며 저에게 쌍욕을 했습니다. 큰형, 후대에 장관이 나온다는 명당이 제천 땅 엄마 지분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명당은 산소 한 자리만 해도 형 건물이랑 집까지 전부 팔아도 못 사. 그걸 다 판다 해도 명당 자리를 살 돈은커녕 큰형 빚 갚고 몇 억이나 남겠지만 나도 40이 넘었어. 내가 호구로 보여? 라며 말했습니다. 큰형은 장남이 집안을 위해서 하는 일에 딴지를 건다며 저에게 계속 욕을 하더군요. 어머니가 큰형에게 소리 지르는 모습을 그때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소리를 지르면서 장남이라고 위해주기만 하며 키웠더니 동생 것까지 뺏으려드는 사람으로 자랐다며 어머니가 자식 교육을 잘못시켰다고 하셨습니다. 큰형은 계속 산소이장을 핑계대면서 집안을 위해 이렇게 애쓰는 사람에게 이럴 수 있냐며 어머니께도 대들었습니다. 큰형수가 어머니에게 장남을 이렇게 무시하시면 안 되는 것이라며 큰형에게 다신 여기 오지 말자고 하더군요. 큰형은 그래야겠다며 조카들을 챙겨서 나가려고 했습니다. 조카들은 저를 노려보며 집을 나섰습니다. 신발을 신고 있는 큰형에게 제가 말했습니다. 다신 찾아오지 마. 재산에나 관심 있지 엄마한테는 관심도 없는 큰형이 앞으로 엄마를 모실 일은 없을 테니 엄마는 내가 잘 모시고 살게. 그리고 나는 돈벌이도 어느 정도 돼서 원주 땅 말아먹지 않고 자식들 물려줄 생각으로 가지고 있으려고. 큰형네처럼 부모님이 안 쓰고 안 먹고 해서 모은 재산 받아서 말아먹는 일은 없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큰형은 우리 집안을 위해서 뭘 할 생각을 하지 말고 남은 재산이라도 지킬 생각을 해야 돼. 길거리에 나앉지 않으려면 말이야. 라고 말해버렸습니다. 큰 조카가 저에게 덤비려고 하더군요. 제가 힘 좀 씁니다. 어린 시절 이만기 주니어 세대로 씨름부 생활도 했었고요. 그래서 조카가 다가와서 몸싸움이 벌어지면 제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큰형네 가족에게 보여주고 벌금형이나 맞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큰형이 조카를 끌고 가버렸습니다. 어머니는 돈에는 형제도 부모도 없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안 보고 살게 되면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도 말씀하셨고요. 막내를 어리게만 봤는데 자기 몫은 챙길 줄 안다며 안심된다고 하시더군요. 그 이후부터 큰형네 부부는 전화 한 통 없이 살고 있습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려다가 뜻대로 안 되니까 노모에게 안부 전화 한 통 안 하는 사람이 집안을 위해서 무슨 놈의 산소를 이장을 하겠습니까? 그냥 동생 돈을 날로 먹겠다는 심산이겠지요. 구체적인 지역명까지 적었으니 큰형네 가족이 이 글을 보면 대번에 알아보겠네요. 이 글을 보고도 반성을 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냥 열이나 더 받으라고요. 큰형이 저에게 잘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럼 부모 재산을 말아먹었든 어쨌든 조카들이라도 먼 훗날 어려워지면 제가 어느 정도 도움을 주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큰형 부부의 못된 행동으로 저는 결국 돈 굳었네요. 이런 계산을 하는 것을 보니 저도 나이 먹으면서 속물이 되어가나 봅니다. 두서없는 제 하소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막내로 태어나서 받은 것이 가장 적은데도 어머님 모시며 사셨군요. 단호하게 대처 잘하셨습니다. 분명 복 받으실 겁니다. 사연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